네, 13번. 66회 13번이죠.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닌 거. 이게 사실 약간 이게 세법도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장부만 쓰는 게 아니라 결국 세무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재무제표 언제 써요? 그냥 사실 세무서에 신고할 때 한번 쓰잖아요. 그래서 세무상 기준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쨌든 일단 여기는 회계죠. 회계. 그러니까 어떤 게 감가상각 대상인지 얘를 그냥 요거에 있는 것보다도 내용을 한번 보려고요. 어떤 것들이 있나. 감가상각. 그러니까 일단 감가상각이라는 게 뭔가가, 감가상각은 대충 알죠? 그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분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 내가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걸 5년 동안 쓴다면 이 1,000만 원이란 비용이 이 5년 동안에 합리적으로 배분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회계거든요. 내가 산 가치를 잘 배분시키는 거. 그래서 사용 기간에 걸쳐서 배분하거든요. 내가 결국 자산을 사갖고 써야지 쓰는 시점부터인 거죠. 내가 지금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언제부터 쓰려고 하냐면 이걸 열심히 공정을 깔아갖고 반도체인데 1년 뒤에 딱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산을 내가 처음에 살 때부터 예상했어. 그리고 그 자산이 투입이 예상되는, 그러니까 금액이 있겠죠. 그걸 난 예상하고 산 거거든요. 미리 이때부터 쓴다고 산 게 아니에요. 그 자산이 예상했죠. 완공되는 시점은 1년 뒤야. 그리고 나서 난 앞으로 한 10년은 쓸 것 같아. 라는 걸 사실 살 때부터, 구입할 때부터 생각하거든요. 사실 라인을 깔 때.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사용하는 시간부터 감가상각이 되는 게 맞아요. 난 그 시점부터 사용하려고 했으니까. 그 시점부터 가치를 감소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용 기간이 아니잖아요. 검설 중인 자산. 내가 사용하기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비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 난 이미 확실한 시점까지는 아니지만 건설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예상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언제부터 사용할 거라는 걸 예상했기 때문에 토지는 뭐 내가 아무리 쓴다고 달질 않잖아요. 그리고 업무에 사용할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이전에는 감가상각할 수 없대요. 그래서 창고 등에 저장돼 있는 거는 근데 자산일 수 있잖아요. 창고에 저장돼 있는 거. 실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감가상각 계산. 그러니까 이게 비용을 하는 것도 이 자산을 처리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자산을 살 때부터 어느 시점에 쓸 거라는 걸 예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수익하고 대응시키려고 우리 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감가상각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 감가상각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을 어떻게 중단할 거냐를 봤을 때 감가상각의 내용뉴스 도중 사용을 중단해 할게요. 장래에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이 그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잠깐 사용을 멈췄대요. 지금 기계장치인데 이거가 만약에 어떤 기계를 만드는 어떤 틀을 만드는 거였는데 이 틀이 어떤 트렌드에 안 맞아서 잠깐 빼놓은 거예요. 그럼 사용을 중단한 거잖아요. 사용을 중단했는데 나는 이 기계를 언젠가 또 쓸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내가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감가상각은 하네. 그러니까 그 비용은 영업비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업 외비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 뭐냐 고물상이 오면 팔라고 내놓은 거예요. 잠깐 참고해. 그런 거는 더 이상 감가상각하진 않아요. 그냥 그 고물이 된 가치를 투자자산으로 분류한 다음에 손상을 매겨요. 왜냐면 이미 쓸 데가 없잖아요. 이걸 누가 사준 데가 없으면 이 고철이잖아요. 이런 고철이야. 그럼 이 철금값만으로 그 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내가 계산하고 있던 장부가액과의 차액이 손상차손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사용을 중단한다는 동일한 전제거든요, 지금. 사용을 중단하는데 내가 앞으로 사용이 재개할 거로 예상하는 거는 감가상각을 하는데 예상하지 않고 폐기 처분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원칙이에요, 사실. 기준서에 나와 있는 원칙. 근데 지금 문제를 보잖아요.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 상태인 기계장치잖아요. 이게 버린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잠깐만 사용을 멈춘 거잖아요. 근데 감가상각은 하잖아요. 근데 이 감가상각이 물론 감가상각은 하지만 버릴 거였으면 감가상각 안 했겠죠. 근데 어쨌든 감가상각은 하지만 그 비용은 영업비용은 아니라 영업의 비용이라는 거. 감가상각비는. 근데 지금 보면은 금융리스 할부리스가 나오잖아요. 금융리스 할부리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지금 어쨌든 그래서 감가상각을 이 똑같이 내가 잠깐 쉬게 하는 자산이라도 어떤 그 내가 장래에 사용할지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팔지 아니면 장래에 사용할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산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을 할 때 자료를 받아요. 자료를 받아. 자료를 내가 리스트를 했어요. 감가상각의 전제 조건이 자기 소유 자산이어야 되는 게 일단 원칙이에요. 아니 내 거여야지 감가상각하지 딴 사람 걸 감가상각하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 거인지 아닌지를 실질에 따라 판단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리스 차량을 빌려서 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누굴 걸까요? 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아마 리스 회사일걸요. 그러니까 이게 취등록세를 우리가 납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리스 회사가 납부했겠죠? 그러면 리스 회사가 납부한 거를 난 빌려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만약에 차량 등록증을 딱 뽑았으면은 내가 사용자로 돼 있지 내가 권리자로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렌트카도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법인이 취득해서 사용하는 게 증명 가능하다는 법인의 자산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실전에 활용할 수 있겠죠. 꼭 차량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지난번에 왜 그 무슨 산업 있잖아요. 거기도 자산을 꼭 그게 내 명의로 돼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돈을 줬어. 그리고 내가 사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상대 회사에 만약에 옆에 있는 회사에 아니면 옆에 있는 회사가 산 기계를 내가 일부만 돈을 줬을 수도 있어요. 난 조금만 쓰려고 거기서. 그럼 그게 자산이잖아요. 비용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 걸 자산으로 구분해야죠. 이건 세법에서도 충분히 용인 가능한 거죠. 물론 이제 계산서들이 끊겨야 되겠지만. 그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할부라고 돼 있으면 명의는 나한테 넘어와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되겠죠. 금융리스. 그러니까 내가 왜 지난번에 한번 리스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가 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니 아니니 뭐 이게 환급이 되니 안 되니가 사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계상 용어예요. 금융리스랑 운용리스라는 거는. 근데 우리 부가세법상 리스 한다는 거는 왜 부가세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구성 요소라고 해서 사실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업종 같은 게 있죠. 부가세법상 리스에 적용되는 요건. 그건 이제 부가세법상인 거고 일단 그걸 다 떠나서 회계상으로 딱 봤을 때는 회계상으로 금융리스로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운용리스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증을 주면 내 걸로 안 나와요. 근데 나는 어떻게 계상하냐? 금융리스는 회계상으로 판단하는 기준 요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문제에서 그렇게 판단하라고 하지 않겠지. 회계상으로 금융리스라고 판단되면 내게 명의가 아니더라도 내 거에 넣어요. 재무상태표에. 그래서 실제로 금융리스라고 금융리스 자산이라고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큰 회사들. 근데 운용리스는 그거를 내 자산 목록에 못 넣어요. 재무상태표에. 그게 회계상의 이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차이예요. 어떤 판단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둘 다 타인 소유지만 그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금융리스는 사실 리스라는 게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대신 누가 차를 사줬는데 그걸 나한테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 거라고 보면 그 차를 사는데 드는 빌린 비용도 내 거겠죠. 그래서 리스 자산이 있으면 리스 부채가 같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운용 리스는 내 자산이 없는 대신 부채도 없는 거죠. 그 자산이랑 부채를 다른 회사가 떠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른 회사에 준 리스료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내가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면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부채를 내가 갖고 있죠. 금융 리스 자산이 있으면 부채도 있다 그랬잖아. 그럼 그 부채에서 발생한 비용도 이자 비용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일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 리스랑 운용 리스를 우리가 부가세법상의 어떤 리스 사업자랑은 혼동하면 안 돼요. 회계상의 어떤 자산으로 계산할 거냐 안 할 거냐에 구분하는 기준 요건이에요. 금융 리스랑 운용 리스라는 이 용어는. 그래서 할부로 구입했으면 내 거로 명의도 내 거로 돼 있으니까 그게 비품이든 기계장치든 어떤 거든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만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건설하고 있는 자산들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아니라는 거죠. 13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